대상 태풍의 눈 김남소. 췌장의 종양이 보이는데요. 복부 초음파 검사를 마친 의사가 말한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꼭 담당 교수 진료를 받으라는 소리를 들으며 암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묻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멀뚱멀뚱 의사를 바라보다가 초음파 검사실을 나오고 말았다. 밖에는 아침보다 굵어진 빗줄기가 사납게 내리꽂고 있다. 우산을 쓰고 길게 늘어선 줄 뒤에 서서 전철역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기다린다. 건강검진센터는 암병동과 입구를 마주하고 있다. 병실에서 모자를 쓰고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들과 버스를 기다리는 방문객들 사이에는 나를 경계에 두고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다. 시내버스에서 내려 마을 안길로 접어들었다. 집 앞에 서 있는 남편의 흰색 승용차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핑 돈다. 나는 마치 긴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집을 한 바퀴 돌아본다. 정원에는 강한 태풍을 예고하는 마중 바람이 불고 있다. 든든하게 지지대를 대어준 둥근 소나무와 배롱나무는 의연하게 서 있는데 이제 막 떡잎을 면한 텃밭의 열무가 바람이 부는 대로 온몸을 흔들며 떨고 있다. 세상을 휩쓸어갈 강풍이 곧 들이닥칠지도 모르는데 정작 자신을 지켜줄 지지대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도 열무처럼 흔들린다. 저녁밥을 먹고 자리에 누웠다. 태풍이 가까이 오는지 창밖에 부는 바람 소리가 더 강해졌다. 뱃속 깊이 숨어있다는 췌장 부위에 손바닥을 대고 눈을 감는다. 60년 이상 혹사당한 췌장이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 같다. 점점 거세지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긴 세월 나를 휩쓸었던 태풍 같은 일들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딸아이가 5살 되던 해 여름 휴가를 마친 월요일 아침이었다. 잠이 깬 아이가 엄마를 부르며 방에서 나오다 픽 하고 쓰러졌다. 의사는 발목에 마비가 온 것 같다며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 대학병원의 검사실에 들어서서 수많은 바늘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진단기를 보았다. 그 바늘들이 아이의 연한 살을 찌른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뜨게 휘청거렸다. 대기실로 나가라고 의사가 완강하게 말했다. 떨어지지 않으려는 딸의 손을 남편에게 넘겨주고 밖으로 나왔다. 이윽고 아이의 날카로운 비명이 길게 이어졌다.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진단기의 촘촘한 바늘이 내 심장까지 찌르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의사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했다. 마비가 온 다리는 자라지 않는다며 넘어지지 않도록 부목을 대주자는 말에 진료실 문을 박차고 나왔다. 내 딸이 소아마비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친구가 용하다는 한의원을 소개해 주었다. 검사 결과지를 꼼꼼히 살펴보던 의사는 같은 증상을 보인 젊은 여자 한 명이 침을 맞고 완치되었다며 치료를 해보자고 했다. 나는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희망의 끈을 꼭 잡았다. 매일 침을 맞으며 1달, 2달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다. 발목에 무수히 많은 침을 꽂아도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았다. 침을 안 맞겠다고 떼를 쓴다면 숱한 날들을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눈이 마주치면 쌩긋 웃으며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었다. 100일이 되던 날 침이 꽂힌 발가락이 꼼지락거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마치
머릿속에 백열전구가 켜진 것처럼 눈앞이 환하게 밝아져 왔다. 그 아이가 커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인생의 동그라미가 한 바퀴 도는 세월이 흐른 것이다. 그동안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면서 애를 끓이는 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나 어디에 아파서 누워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을 보면 내 몸도 아플 여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다. 어머니 산소에 성묘를 다녀온 남편이 고단했는지 일찍 잠이 들었다. 모로 누워 잠든 남편의 등은 겨울 나목처럼 강팔라 보인다. 무성했던 머리숱이 빠져 성그러진 정수리가 너무 측은하다. 이불을 꼭꼭 여며 쓸쓸한 마음을 덮어주고 아이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떠올린다. 아들도 딸도 다행히 평범하고 순한 짝을 만났다. 몇 차례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며느리나 사위와도 애틋한 정이 두터워졌다. 셋이나 되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잘 따라 은퇴 후의 삶이 풍요로웠다. 평소보다 일찍 잠이 깬 나는 어스름이 가시고 있는 마당에 나왔다. CT 검사 결과를 보러 병원 가는 날이다. 지난밤 강풍에 떨어진 도사리 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흩어졌고 텃밭의 열무도 비바람에 흙이 씻겨나가 가는 뿌리가 겉으로 드러났다. 오소소 떨고 있는 뿌리 위에 흙을 뿌려주며 토닥였다. 손끝에 만져지는 보드라운 흙의 감촉이 흔들리는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다. 동쪽 산 위로 아침 해가 불쑥 떠오른다. 싱그러운 햇살이 키 큰 소나무 사이를 지나 초록 잔디 위로 미끄럼탄다. 지난 여름 정원에 만든 작은 풀장에서 물장난 치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햇살 속에 숨어있다가 까르르 하고 귀를 간지린다. 내 마음이 태풍의 눈 속에 든 것처럼 고요해지고 있다. 나무와 풀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를 호위하고 있는 이곳에서라면 이 세상 소풍이 끝나 돌아가는 날에도 내 마음은 편안할 것 같다. 양성혹이네요. 크기도 작고 모양도 좋아서 다행입니다. 딸 또래로 보이는 의사가 가지런한 일을 보이며 밝게 웃는다. 모니터에 나오는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하는 동안 흐릿했던 시야가 점점 뚜렷해진다. 창문으로부터 밝은 햇살이 들어와 책상 한편에 놓인 사진틀 위로 내려앉는다. 어른거리는 햇살에 간지럼을 타는 듯 사진 속 아기가 금방이라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려고 한다. 내 마음속 태풍의 눈도 노여움을 내려놓고 눅눅한 몸을 햇살에 말리고 있을 것 같다.